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소자본 창업자가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광주의 벤처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라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네이버가 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작 지원 프로그램이 창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규모 창업에 도전한 수강생들이 촬영하는 기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먹거리 창작자의 비법 전수가 진행됩니다. 이 냄비를 반만 크롭해서 이렇게 크게 찍는다든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웠던 창업자들에겐 이런 강의가 큰 힘이 됩니다. 학원을 다니면 커리큘럼이 너무 길어서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이곳에 오면 포인트만 딱딱 알려주시니까요. 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 9월 광주 금남로에 문을 연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는 소규모 창업자와 창작자를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광주에 자리를 잡았고 음식 관련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남권의 특색을 살려 식재료와 먹거리 알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진이 멘토링 교육을 하고 사업이 안정권으로 접어든 창업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강의를 듣고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석 달 만에 방문객이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양한 노무, 세무 그런 교육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고 소자본 기업의 생존율이 가장 낮은 광주에서 네이버의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이 탄탄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누더기법으로 만들고 있다며 김동철 의원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광주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김동철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김 의원이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포함된 도급 금지 조항과 원청의 처벌 강화 조항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고 김용균 씨와 같은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나주시 남평동 수원리의 한 도로에서 16살 이모군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등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군과 차에 함께 타고 있던 10대 학생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군 등이 나주 지역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목포 북항선 착장에서 47살 김모 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김 씨를 구조했지만 김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김 씨의 차량이 바다를 향해 돌진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 1인당 진료비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1인당 진료비는 168만 원, 전남은 21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158만 원보다 많았고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33% 가까이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고흥이 281만 원으로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았고 신안, 영광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지역 화력발전소 가동 제한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화력발전 상한 제약 방침에 따라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호남 화력 1, 2호기의 발전 출력을 전격 용량의 80%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 화력은 총 10만 킬로와트의 출력이 감소돼 오늘 하루 29kg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은행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은행은 디지털 금융을 총괄하는 미래금융본부를 신설 확대하고 기관 영업팀을 영업부로 승격시켜 광주 전남 지역 기관 영업을 강화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수도권 영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마케팅팀과 수도권 여신관리팀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영광 불갑산이 전남의 7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됩니다.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6.89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불갑산 도립공원 신구 지정안을 가결하고 다음 달 안에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전남에는 조계산과 두륜산, 천관산, 무안, 신안, 벌교 갯벌 등 현재 6개 도립공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19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 계속사업 20개 유형 484건의 사업비 1,5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150억 원 규모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강진과 곡선군이 선정됐으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에도 2개 군이 선정돼 농촌 지역 65세 고령자와 다문화 가정에게 주거 공간과 복지 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합니다.